베이징은 기회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외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더 힘든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일상은 끊임없는 오염, 깊은 사회적 격차, 그리고 창문 없는 지하방에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쥐 부족구로 알려진 사람들의 집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고군분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한계를 넘어가고 사회 신용 시스템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의 삶에 숨겨진 대가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인구 과밀 베이징은 세계적으로 문화, 역사, 기회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이미지 뒤에는 인구 과밀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베이징에는 2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며 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 그리고 더 작은 마을이나 농촌 지역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생활 방식의 매력에 이끌려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유입은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1600명 이상의 베이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혼잡한 생활 조건과 정신건강 사이에 우려스러운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당 사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 생활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개인 공간의 제한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베이징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 도시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확장은 심각한 격차를 드러내며 북부의 부유한 동네와 동부 및 서부 교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간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베이징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자원과 생활 방식을 누리며 호화로운 아파트와 번창하는 경력을 즐깁니다. 그러나 인구의 상당 부분은 매우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종종 이주 노동자로 불리며 도시의 노동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쿠라는 제한적인 가정 등록 시스템으로 인해 시스템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그들이 도시의 사회 서비스, 양질의 교육, 그리고 의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배제의 악순환에 갇히게 만듭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민들은 증가하는 소득 불균형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공정한 자원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계속 확장함에 따라 이 거대 도시는 과연 이 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분열이 깊어져 수백만 명이 뒤처지게 될까요? 그러나 베이징에서 극심한 불평등이 삶을 형성하고 오염이 매 순결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곳에서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열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공기오염 베이징의 공기오염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베이징 주민들에게 공기오염은 계절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매일의 건강 위험입니다.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스모그와 위험한 공기에 대처하기 위해 매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 기준을 몇 배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출로 인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의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오염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높은 결근율을 초래하여 노동력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매년 베이징에 수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 관광도 피해를 입으며 공기질이 나쁜 위험을 감수하려는 방문객이 줄어들고 농업은 오염물질이 작물에 쌓여 수확량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며 생물 다양성을 해치고 지역 식물과 동물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오염은 일상활동을 제한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가끔 이들 그룹에게 오염이 심한 날에는 실내에 머물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충분할까요? 베이징의 급속한 산업 성장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르며
깨끗한 공기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공기가 더욱 독성이 강해지고 제한적이 되는 가운데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과 정보에 대한 통제입니다. 언론 자유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고 인터넷을 감시함에 따라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 메시지조차도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감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더욱 강화되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공개적인 비판이 대부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만리장성 방화벽을 통해 외국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검열하여 시민들이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현상 유지를 의문시하는 사람들, 기자, 활동가들은 종종 루머를 퍼뜨리거나 혼란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어 자기검열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의 통제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 미디어, 학계, 그리고 자유로운 발언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홍콩 국가안전법은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여 지역 및 국제 관찰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의 중국 학생들과 학자들은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 미디어에도 미치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콘텐츠가 글로벌 인식을 형성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베이징의 정보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복잡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교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민주적 가치와 언론 자유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영향이 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점점 통제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담론이 어떻게 열려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국제적인 압력이 중국 내에서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주거 위기와 쥐 부족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 아래에는 수천 명의 저소득 노동자와 젊은 주민들이 지하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쥐 부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냉전 시대의 공습 대피소로 지어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후 2000년대에 도시로 이주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재사용되었습니다. 2010년의 안전 문제로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1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는 자연광이나 적절한 환기가 없는 100제곱피트도 안 되는 좁은 방이 급등하는 주택 비용 속에서 필수적인 경제적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동 욕실과 주방을 공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 시장 중 하나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조건을 헤쳐나갑니다. 이 현상은 베이징의 주택 가격과 도시 불평등의 뿌리 깊은 문제를 강조합니다. 쥐 부족은 사람들이 수도에서 살고 일하기 위해 내리는 혹독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호구 시스템 베이징과 중국 전역에서의 또 다른 도전적인 측면은 호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1958년에 만들어졌으며 시민들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의료, 교육, 그리고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접근을 결정합니다. 베이징에서 도시 호구를 가진 경우 최상급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이주한 수백만 명은 도시에서 수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 호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거부하고 의료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학자 장엘란이 오늘날 가장 엄격한 사회적 분리 형태 중 하나라고 부르는 장벽을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농촌 호구 소지자를 2등 시민으로 분류합니다. 개혁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한은 여전히 베이징에서 엄격합니다. 이곳에는 2,900만 명 이상의 농촌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은 이 가족들이 사회적 격차에 직면하게 하며 오직 도시 엘리트만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료적 불편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빈곤을 영속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호구 시스템이 엄격한 사회적 분리를 강요하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비입니다. 높은 생활비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높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주거비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중앙지역의 보통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더 크거나 현대적인 유닛의 경우 더욱 높아져
베이징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됩니다. 많은 신규 이주자와 장기 거주자에게 저렴한 숙소를 확보하는 것은 종종 작은 공간에 정착하거나 시내 외곽으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곳은 더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지만 통근 시간이 길고 피곤합니다. 의료 비용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개인 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비만주자나 더 빠르고 개인화된 치료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선호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높은 비용을 청구하며 보통 선불을 요구하므로 많은 가정에 있어 의료는 비싼 필수품이 됩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베이징의 높은 생활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며 주택, 의료, 교육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종종 도시의 기회 약속과 상충하는 현실로 많은 사람들이 꿈과 재정적 한계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높은 생활비가 모든 가정에 부담을 주는 동안 가족들에 대한 압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양질의 교육 추구는 또 다른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추가합니다. 교육에 도전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힘든 일정을 겪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가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 과외 수업에도 참석합니다. 이 시험은 9시간 이상 걸리며 대학 입학 여부와 직업 전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쟁은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일부는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베이징에는 중국 최고의 학교들이 있지만 접근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가족이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명문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소득층이나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자원이 제한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비용 또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양질의 교육은 여전히 비쌉니다. 부모들은 수업료, 추가 수업, 교과서, 유니폼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며 이는 저소득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며 큰 희생을 치릅니다. 여러분은 베이징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강한 압박과 높은 교육 비용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이 가족과 아이들을 한계 너머로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하시장. 베이징의 지하시장은 분주한 중심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크 스트리트 마켓과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고급 패션에서 전자 제품까지 이러한 가짜는 고객을 속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국제적인 압박을 불러일으킵니다. 베이징 아래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딕시아청, 즉 지하 감옥은 냉전 시대의 핵 대피소로 지어진 터널 네트워크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재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안전 문제로 불법으로 간주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베이징의 심각한 주택 위기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착취를 드러냅니다. 이 지하시장은 밀매 작전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수출 제한을 우회하고 고급 기술,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중국으로 밀수하기 위한 비밀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블랙마켓은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이러한 고수요 품목을 밀수하기 위해 고용된 학생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무역 위반, 국가안보, 그리고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짜 시장과 지하 터널의 미로 너머에는 또 다른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인구 2100만의 대도시는 매일 생산하는 압도적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쓰레기 문제. 2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이징은 막대한 쓰레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일 약 2만 5천 톤의 쓰레기를 생산하며 이는 20년 전보다 거의 2배 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쓰레기는 어디로 가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사적으로 베이징의 쓰레기 중 약 40%가 매립지로 보내졌으며 이는 종종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불쾌한 냄새로 공기를 채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넘치는 매립지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은 쓰레기 소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부피를 줄이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심각한 건강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지역 사회는 자치구 근처에 새 소각시설이 생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재활용 노력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적인 쓰레기 줍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농촌 이주자들이 거리와 주택지역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합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며 건강 위험에 직면하고 사회적 보호가 부족합니다. 쓰레기 분리의 공공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28%도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미 과중한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베이징은 의무적인 쓰레기 분리 규정을 시행하여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신용 베이징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은 단순한 신용 점수를 넘어 개인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여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이 중국 전역에서 매우 다르게 운영되며 통일된 규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의 작은 위반은 사회 신용 점수를 낮출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정의할 때 이러한 권한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스템이 일치성을 강요하거나 반대 의견을 처벌하거나 개인 표현을 억누르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고민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매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외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은 사회 신용 점수는 대출, 일자리, 심지어 여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동안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이 매일 복잡한 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통체증과 두꺼운 오염은 건강과 삶의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과 운송 베이징의 거리는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로 넘쳐나며 매일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출퇴근자들이 발이 무기게 됩니다. 지하철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혼잡한 역과 붐비는 열차는 러시아워를 인내의 시험으로 만듭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이러한 교통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이징의 공기오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중 하나로 급속한 경제 성장, 증가하는 개인 차량 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모그를 방출하는 석탄 연료 공장에 기인합니다. 게다가 베이징의 산악 지형은 도시 내 오염을 가두어 공기질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거의 600만 대의 등록 차량이 있으며 이는 교통체증과 유해한 배출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배출은 오염과 건강 위험에 크게 기여합니다. 재정적으로 베이징의 교통체증은 출퇴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으로 매달 약 $160를 교통 관련 비용으로 잃게 되며 이는 평균 월급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이 도시는 공공교통을 확장하고 차량 번호판 접근을 제한하며 지하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성공은 제한적입니다. 베이징의 고군분투는 현대화와 삶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간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 부족 베이징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기를 드러냅니다. 막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도시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추출하고 있으며 차오양과 같은 지역에서는 땅이 매년 약 11cm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라앉음은 인프라를 손상시키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며 도시 계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은 세계 최대의 남북 물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부에서 북부로 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4,000km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600억 경비가 소요되며 환경 영향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불량한 규제가 베이징의 수원지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중국의 호수와 강의 약 40%가 현재 오염되어 있으며 거의 4명 중 1명의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물 부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베이징은 지속 가능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복잡한 도전은 효과적인 물 관리와 환경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 베이징은 역사와 현대가 매혹적인 방식으로 충돌하는 도시입니다. 이 글로벌 대도시의 기원이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원래는 지라는 작은 정착지였던 베이징은 1300년대에 그 중요성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시대, 쿠빌라이 칸의 통치 아래에서 베이징은 겸손한 무역 도시에서 제국의 수도로 변모했습니다. 금지된 도시의 건설은 거의 10만 명의 장인들이 필요했던 대규모 궁전 단지로 베이징이 중국 제국의 권력 중심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합니다. 오직 황제와 선택된 궁전 관리들만이 그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들을 목격해왔습니다. 1910년의 신의 혁명은 청나라의 멸망을 이끌어내며 2000년 이상의 제국 통치를 끝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중국을 변화시켰지만 베이징의 깊은 과거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모든 왕조마다 베이징은 적응했지만 여전히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도시 자체가 사람들과 함께 진화하는 것처럼 고대의 거리와 벽들은 변화의 조용한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로서 베이징은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수백만 명의 주민이 사는 곳으로 우뚝 솟은 건물과 첨단 기술로 하늘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곳에서 고대와 현대의 혼합이 베이징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베이징의 이야기는 권력과 문화의 이야기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덜 알려진 현실은 이 거대한 도시의 다른 면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저희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